사랑하는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저는 일요일에 여러분들이랑 인생 공부가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저희 딸이랑 숙제도 같이 하고 놀기도 좀 많이 놀아준 다음에 짬이 생겨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지금 시간이 1시 58분인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되게 좋은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좋겠다. 특히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겠다라는 기사인데 이제 외국 기사입니다. 이제 제목이 뭐죠? The average age of successful startup founder is 45. 뭐 평균 나이죠. 어떤 평균 나이? Successful startup founder. 그러니까 성공적인 스타트업 창업자의 평균 나이는 45살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46, 47이겠죠. 아직 뭐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로 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는 48이 평균 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살이었다. 생각보다 이 기사가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믿어진다. 어떻게 가장 성공한 엔터프리너들은 젊다, 어리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주크버그 다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회사를 창업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회사를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잘한다. 나이 든 사람은 잘하지 못한다. 근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본 기사예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기사고 어려운 문법도 없고요. 단어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이제 그래프가 이건데 또 참고로 깨알같이 여러분 영어 공부에 도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 이제 그 더비 영어 독립 서비스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제 동화에서 데이터를 모은 게 있고요. 영화 스크립트 3만 개에서 모은 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NPR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이제 기사 섹션이 있죠. 비즈니스 섹션이 있고 이코노미 섹션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글로벌 트렌드 아니면 이제 테크놀로지 사이언스가 있는데 요걸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공부했을 때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1000개를 외우시면은 아까 이 기사에 얼마요? 이런 기사 얼마 길지 않은 기사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사예요. 1000개를 외우면은 64%, 65% 확실히 동화가 이거는 커버율이 낮죠. 영화도 낮죠. 비슷한 기사들이 높겠죠. 확실히 비즈니스나 테크놀로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1000개를 외웠을 때 이게 높겠죠.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른데 저는 영화를 추천드려요. 영화로 외우는 거를. 보편적으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점점 데이터를 쌓아보니까. 3000개만 외우면 뭐다?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기준으로 이 기사의 90%가 이해가 된다. 뭐 이제 단어 관점에서 왜냐면 이제 맥락도 있고 뭐 이제 수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런 기사는 단어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면서 좋은 기사들이 너무 많다. 이게 다 오늘 연결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영어 독립 단어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자예요. 제가 썸네일에 뭐랬죠? 5060 준비대 5060은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떠냐? 아까 그 기사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더 성숙한 나이 많은 창업자들 기업가들이 more likely to succeed 더 성공하더라. 근데 이거 뭐예요? 확률. 그러니까 extremely startup success 엄청 성공한 케이스래요. 엄청 성공한 케이스는 이렇게 50대에 많더라. 60대도 심지어 20, 30대보다 높죠. 60대 요 그래프로 따져보면 거의 뭐 중반까지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역시 미국에는 많나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미국에서 많이 흡수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로 이게 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몇 살 정도 될까요? 이게 40대 후반이고 전성기는 다 50대에서 60대죠. 60대 초반이죠. 제가 그냥 뭐 말장난으로 5060 가능성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냥 대박 성공을 친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다? 5060. 그러니까 또 20, 30, 40은 준비하면 이런 기회가 앞으로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은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뭐 성공하려면은 뭐 뭔가 이렇게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건강도 받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역량이 받쳐줘야 될 텐데 일단은 사업을 잘하려면은 여러분 문해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해력이 돼야 될 텐데 이 그래프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한국 그래프만 이렇게 제가 자주 강연 때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서치해보니까 이렇게 더 자료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OECD 평균이랑 한국이랑 문해력을 나이대별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OECD는 보통 30대 이렇게 초중반에 그러니까 문해력이 절정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도 공부 안 하니까 뇌가 가소성이 있는데 뇌는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는 뇌가 되겠죠. 공부하는 뇌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뇌가 돼요? 공부하는 뇌, 똑똑한 뇌가 됩니다. 근데 어떻죠? 외국도 떨어져요.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주황색 선이 한국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값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런 사교육도 있고요. 엄청 이제 그 10대 때 때려 박죠. 그러면서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에 10년 동안 1등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아일랜드한테 조금 차이로 밀려서 0.몇 퍼센트 차이로 밀려서 2위로 내려왔을 텐데, 아무튼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대 이렇게 초중반에 문해력이 제일 높습니다. 심지어 OECD 그 어느 정점보다도 높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독이 된 부분도 있고.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쭉 떨어지더니 어때요? 거의 뭐 OECD에서 이 40대, 50대, 60대는 꼴찌에서 1, 2, 3위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돼요? 실질적 문맹.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운 글은 읽을 줄 아는데 그냥 되게 단순한 거. 사과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읽는데 은행 무슨 문서라든지 계약 문서 그런 걸 못 읽어요. 그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읽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율이 높다? 사개 범죄율이 높다. 그래서 뭐가 당한다? 쉽게 당한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 쉽게 당한다. 그냥 보이스피싱이 뭐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상황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의심해보면 되거든요. 그 의심해보면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5060이 준비만 잘 되면 뭐예요, 여러분? 넘사벽이에요. 뭐 3040보다 이런 리더십 측면에서 그냥 넘사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고령화에서 저출산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저출산은 생각보다 리더들이 좀 걱정하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제 저출산도 제가 또 오늘 한번 딱 설명 쭉 해드릴게요. 저출산을 걱정할 게 아니라 고령화가 팩트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가 중요한 문제인데, 저출산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니까 자극적이니까 다 그걸 때리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뭐, 그러니까 사실 본질이 그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닥칠 문제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장점이 있고 무엇이 단점이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걸 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건 없고 대한민국 망한다 뭐한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뭐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진짜 현실은 여러분 5060한테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래프는 안 준비했지만 뭐 체력적으로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한 50대 이제 중반 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인 김종국 씨는 40대 후반일 텐데 46, 7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게 무슨 건강 상태가 뭐 40대 맞나요? 솔직히 30대보다도 더 건강하지. 그럼 저는 40대 초반 42인데 그럼 저는 체력이 40대인가요? 아니죠. 저는 뭐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호르몬 검사 이런 거 해보면은 심할 때는 70대보다도 나쁘게 나온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이만 42살인 거고 이렇게 건강 상태는 저야말로 노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좋은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자주 울었어요. 고 작가님도 절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도 자주 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다가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왜 닥쳤을까 생각을 하다가 좋게 바라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거를 극복할 거고 그냥 사람들한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 저는 증거 자료가 있거든요. 너가 바닥부터 올라오는 경험을 사람들이랑 공유해라. 제가 여러분 미쳤다고 기흉 수술을 조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수술 받은 걸 제가 조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저한테. 너무 아파요, 몸이.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원래 강한 사람이 너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진짜 약하디 약한, 정말 약하디 약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약해서 막 병이 발현돼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이겨내는 과정을 여러분이랑 공유하라는 신의 뜻이 아닌가.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는 솔루션을 너가 한 가닥을 제시해라. 이렇게 이게 제 사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무실 올라오는데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9층,
근데 사무실이니까 한 일반 아파트로는 13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숨차요. 근데 벌써 한 5일 연속 했다고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집에 올라갈 때는 집은 18층일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도 한 다음에 사무실 한 번, PDS 한 번, PDS 한 번이래. 그 집 한 번, 그 PDS 다이어리에 적을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릴 거고. 근데 뭐예요? 지금 너무 슬프잖아요. 문해력이 꼴찌예요, 꼴찌. 자, 왜 대한민국이 거지 같은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55세. 여기겠죠? 뭐 문해력 뭐 전 세계에서 꼴찌인데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 국회의원 새끼들 그래서 안 돼. 근데 뭐 어때요? 대한민국 평균이 이렇다는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뭐 읽는 것도 많고 문서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높을 거예요. 평균보다. 근데도 그 모양 곡걸인데 그거보다 낮은 문해력으로 뭔가 대화를 하고 뭔가 리더십을 얘기하고 회사에서 상무, 부장, 뭐 차장들이 문해력이 이렇게 낮은 상태인데 문해력이 낮으면 어떻다?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뇌를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제가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크미디어 책이고요. 로크미디어는 저희 고객사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뭐다? 고 작가님이 우리가 로크미디어에 있을 때 회사를 매각하기 전에 산 판권이다. 하지만 광고를 하는 거는 팩트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책은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코노미스트 선정 최고의 도서 제가 신박사TV에 이제 늦게 소개를 했잖아요. 고 작가님 먼저 하고 읽고 계신 분들 많은데 댓글이 압도적입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령화 이런 번식 방법의 전환이 인구학적 천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대 수명이 길어지니까 역설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구학적 천이는 위치에 따른 차이는 딱히 없고 국가 간의 차이는 딱히 없고 모든 국가가 유사한 변화를 겪는다. 단지 지금 페이지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전환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얼마나 걸리는지가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 1등, 저출산 1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다면서요. 다른 나라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결국엔 따라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조금 튀니까 그거 갖고 막 때리면서 유튜브에서 언론에서 때리면서 신났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돼. 고령화가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데요? 고령화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한번 전 사람들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국가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은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데이터는 못 찾았는데 여러분, 저는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나이들매 관하여서 본 자료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노인을 돌보는 병력의 평균 연령이 65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66세예요. 원래 노인이 많이 돌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생산성, 국가 경쟁력 문제인데 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고 뭐 우리나라가 문해력도 지금 낮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 차려갖고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50대, 걔네들 이제 50대 됐을 때 목표로 우리가 지금 이제 100년 뒤 목표로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들의 자식들, 우리의 손주들이 딱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 진짜 살만해졌구나. 그때 이제 둘씩 2.1명 나면 이제 인구가 유지되게. 그래서 2-3천만 명으로 유지가 되면은 저는 되게 해피한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은 되게 고부가가치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문해력 같은 게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너무 걱정하는데 제가 왜 이 책을 너무 여러 번 소개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 나오기 전부터 저는 고령화 저출산에 관심이 너무 많고 제 돈 다 때려 박아서라도 이거를 솔루션을 제시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차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제가 책으로 보여드려서 잘 안 보여서 다시 사진 찍어 왔는데 진짜 중요한 거 그러면은 고령화 시대 때 진짜 중요한 거 찾자 이거예요. 뭐예요? 심장질환이 원래 사람이 사망하는 거 1위였는데 남자 여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자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근데 심장질환이 많이 줄었죠. 사람들 10만 명대 사망률이. 근데 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치매.
이거는 근데 더 심해져요. 이건 이제 막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 심장 질환 찢을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뭐예요?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치매예요. 근데 그거는 줄어들 방법이 없고 더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작가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안타깝지만 심장질환은 죽으면 그만인데 치매는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는 병이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거를 이제 극복 못하는 나라, 이거를 극복하는 나라의 싸움,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관심 없죠. 여러분 일상 대화에서 그냥 막 우스갯소리나 고스톱 많이 치면 게임 많이 하면 치매 안 걸려, 그런 얘기 할 정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치매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리에 박히는 게. 그런 농담 말고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뭐 치매에 대해서 뭐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측면에서 이렇게 보인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제가 그 자가 면역 질환 책들 보이면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 정말 조금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고, 치매가 우리가 아직도 알아야 될 게 태반이지만 장 건강이랑 많은 게 연결돼 있구나. 우리 그때 이제 장내 미생물,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거 배우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배우면서 이제 그런 거 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뭐예요? 일본의 장수마을 같은 데 가보면 야채 많이 먹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 85세가 넘어가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30% 50%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일본 장수마을 가면 100세까지 사는데 치매 환자가 거의 없어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특히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빨리 된다면서요. 그럼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더 오래 살죠. 그래서 치매로 더 많이 지금 사망하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은 더 심해요. 여성분들은 더 심합니다. 이건 이제 영국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신박사 TV에서 소개해드렸죠. 근데 안 보신 분들 많으실 거니까, 한국이 여러분 뭘 잘하고 있다? 이게 기대수명이에요. 기대수명인데, 그러니까 1인당 의료 관련 비용이 올라가면은 어때요? 기대수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포화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최강 선진국이죠. 의료 비용 드립다 많이 쓰는데 기대수명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고, 식습관 문화가, 운동 문화 이런 게 확실히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기서 책에서 언급될 정도예요. 스페인, 일본, 한국이 의료비 사용 대비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하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식습관인 것 같아요. 식습관. 우리나라는 이렇게 튀긴 거 좀 덜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효식품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이런 서구권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확실히 우리나라 소식하거든요. 그러면 운동도 우리나라 요즘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는 나라가 여러분 진짜 운동의 왕 네덜란드거든요. 진짜 운동에 미친 나라예요. 뭐 아마추어 스포츠 팀이 뭐 몇천 개인 진짜 미친 나라인데, 이 나라도 의료 비용 많이 쓰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연립방정 10% 보면 우리나라가 먹는 걸 상당히 잘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다. 그런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좋아하냐, 되게 철학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죽음의 역사를 왜 좋아하냐, 왜 이걸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2022년 올해 최고의 도서로 뽑았냐, 이 내용이에요. 인간은 대단한 파괴자다. 지구상의 땅을 대부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다른 종을 위해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모든 걸 다 멸종으로 몰고 간다.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머지 방법은 인간이 지구에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아이를 덜 낳고 궁극적으로 세계화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거시적인 흐름을 보는 입장에서 지구에 우리의 인구 숫자가 한 50억, 40억이면 알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는 더 행복도가 높게 오래오래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인구가 덜 낳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2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도대체 왜요? 왜 5천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쟁력은 공부를 올리면 돼요. 고부가 가치를 올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일본이 아닌 게 뭐냐면 디지털에서 망했어요. 일본 사람들 라인, 네이버 자회 산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진짜 이 채팅을 점령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디지털로는 우리가 일본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렇게 잘 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도체를 우리나라 이렇게 짱 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맨날 삼성 동네 북 진짜 우리나라에서 동네 북이 삼성이죠. 스마트폰 욕하고 말고 하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판매량 자체는 1위예요. 요즘에 중국 때문에 바뀌었나? 그건 제가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탑3다. 그러면서 흑자를 내는 거는 애플한테 영업이익은 상대도 안 되지만 그래도 흑자를 내는 핸드폰 제조사는 삼성, 애플 정도밖에 없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걸 봐야죠. 왜 남의 나라 건 자꾸 대단한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 건 대단한 걸 안 봐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딴 나라처럼 그냥 무턱대고 자꾸 2.1 만들어낸다. 그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였죠? 우리 치매에 관한 새로운 생각. 이것도 로크미디어 책이고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해주는 책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치매 관심 생겼으니까 이 책 봐야지. 보지 마십시오. 이 책은 치매에 관해서 뭔가 극복하는 방법 그런 얘기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왜? 의사 선생님이에요. 작가님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치매를 고칠 방법은 없다라고 사실상 거의 단정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치매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앞에 거의 절반 이상이 치매 역사의 개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100% 포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추천하지 않았죠. 그래서 끝까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요거까지 보시고 치매 환자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내용인데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래도 책 내용 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겠죠. 뭐예요? 인지보유랑. 인지보유량이 있어야 치매를 예방이라는 건 없어요. 늦추는 타이밍만 있어요. 인지보유량이 높아야 어떻죠, 여러분?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시점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인지보유량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근데 인지보유량 올리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딴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19년, 21년 코로나가 껴갖고 원래 독서량이 늘었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 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이게 이게 코로나 포함된 건가? 조사 시점을 제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아무튼 늘었을 수도 있는데 2022년, 2023년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 시기니까 늘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랬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전자책은 좀 전자책도 이제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보네요. 그러니까 전자책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판타지 로맨스. 그러니까 자기 개발 측면이 아니라 교양 증진층이 아니라 펀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뇌를 적극적으로 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보편적 독서랑은 좀 다른 개념이 있다. 근데 어쨌든 그거 전자책, 종이책 합쳐갖고 여기 전자책 합친 거군요. 어쩐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전자책 1.5권 정도 보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만큼 줄은 거예요. 오디오북도 이제 좀 늘었네요. 4.5권.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이거는 평균인 거고요. 중간값으로 하면은 상위권이 더 저 같은 사람 50권, 100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값은 2권, 1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책을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괜히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문해력이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게 성인들이 책을 읽지 않은데 문해력이 오르는 방법은 유튜브를 좀 잘 보면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 강의는 뭔가 여러분 사실 인터랙티브 영어 회화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3D 같은 거를 좀 봐야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 것들은 책으로 보는 게 여러분 뇌를 훨씬 적극적으로 쓰죠. 여러분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뇌를 적극적으로 쓴다는 게 가시적이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때요?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걸 책 한 달에 한 권 읽으면은 경쟁력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뒤에는 무조건 경쟁력으로 나옵니다. 최소한 뭐로 나와요? 세상이 인정 안 해줘. 여러분은 치매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집니다. 독서는 진리다. 독서는 정답이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괜히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인지 보유량. 그래서 인지 보유량이 느려야 그건데 제가 그래서 아까 괜히 여러분 오늘 기승전결 짱이에요. 그냥요. 영어 독립 소개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요. 왜요? 치매 안 걸리려면은 바이링걸이랑 그냥 저는 여러분 뭐라고 쳤는지 아세요? 바이링걸 2개 국어자, 디멘시아,
correlation, 상관관계 그냥 친 거예요. 막 정확한 문장 구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쳐보는 거예요. 그럼 논문도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바이링걸이 아니라 study show learning second languages throughout onset.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단어만 알면 다 된다니까요. 공부, 연구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learning 배우는 거 어떤 거를요? second language 두 번째 language throughout. 여기서 이제 이거 단어 모르면은 뭐예요?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겠죠. 클릭을 못 하죠. throughout는 이제 저지하다, 회방하다 이런 뜻이 있죠. onset이 뭐예요? 시작이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런 걸 거예요. 뭐 치매의 시작을 막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에? 볼까요? 무슨 내용 나오는지? onset of dementia, 치매의 시작이 막는다. 아이오와 스테이트, 명문이죠. 그러면서 그런 데서 이렇게 기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짧지만. 그러니까 영어 공부 저는 이제 5060이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기회가 많으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찾고 있는 분들 많지 않나요? 5060? 그 다음에 이제 새 회사에서 우리나라 회사가 많잖아요. 거기서 자리 잡은 분들 뭔가 그 다음에 아내분들은 좋은 직장 아니면 남편분들이 좋은 직장이 있어서 자리 어느 정도 잡고 아이들이 출가를 해서 뭔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돼. 그런 분들이 저는 창업해보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심지어 배우자가 뭔가 이렇게 먹고 사니 좀 소스는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도전해. 그럼 그런 거를 안티프레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교양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수준 높지 않나 일요일에? 그래서 영어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의 넘사벽은 뭐다? 영어 독립밖에 없어. 저는 제가 볼 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된다니까요. 그래서 동화 일단은 지금부터 빨리 다 이악 물고 3,000개까지만 영화 동화 외워보시라니까요. 영화 동화 저는 원래 비즈 이코노미로 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워보시라니까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거 다 외워놓으시면 그때쯤 되면 이제 또 업데이트가 돼요. 아주 기가 막힌 업데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소름 돋는 업데이트가 2-3개월 안에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계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좋을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 영어 혁명 한번 저는 이걸로 그거는 이제 교재로만은 안 돼. 거기 모티베이션이 붙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모티베이션 1인자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좀 자신 있어요. 일단 그래서 모든 게 실패로 끝나? 그래도 뭐예요? 치매 안 걸린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국가적으로 미국이 쓰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난리라니까요. 우리가 막아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야? 저출산 1등이야. 그래서 고령화 제일 빨리 됐어. 근데 우리나라 어때? 우리나라 치매 없는데 야구르지롱 이거예요. 야구르지롱 너네는 못 따라할 걸 니네 독서 안 하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 요번에 하와이 가서도 보면은 그냥 소설책 같은 것들 너무 멋있어. 우리나라보다 독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해력 안 떨어지겠죠. 늦게 떨어지겠죠. 책을 계속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20대 30대 여러분들도 지금 미끄럼틀 같이 타기 시작했어요.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다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제 빡독도 이제 다시 하고요. 어떻게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진짜로 할 겁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이걸 다 바꿔놓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박사를 한 이유가 반도체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런 거 개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또 신이 있다면은 공부를 끝까지 가봐라.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가본 다음에 사람들한테 공부란 게 뭔지 알려줘라. 그러면서 공부의 신 고 작가님을 만난 거죠. 저는 제도권에서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고 공부의 신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외국에서 받아보면서 교환학생으로 미국도 1년 공부를 해보고 싱가포르에서 또 4년 반 공부를 해보고 5년 정도 해보고 저희 지도 교수님 어떻게 됐어요? 네이처, 사이언스, 자매직 포함해갖고 1년에 2개에서 5개, 한 2.5, 3개, 3개 정도 매년 교신전환을 세계적인 최고의 랩에 되고 그 랩에 제가 1번 학생으로 들어가서 1번 학생 아니고 1번 리서치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 랩을 만들었는데 제가 혁혁한 그러니까 박진영에게 B가 있었다면은 우리 양현소 교수님에게는 신영준이 있었다. 이 정도죠. 너무 행복하죠.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랑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나누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상 별로 안 봐요. 끼케야 3, 4만 명? 안 보면은 8천 명? 괜찮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분들 다 싹 다 리더 만들면 대한민국 바뀝니다. 10,000명 정도만 문해력 바뀌는데 10,000명은 좀 작다. 10만 명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PDS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PDS 다이어리에.
거기에서 우리가 더 연결돼 있고 지속성을 유지시키고 정보 공유하고 멘토링 프로젝트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소모임 같은 거 하면서 그다음에 오로다데이 때 Q&A 같은 거 하면서 10만 명 정도만 100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키운다.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10년 안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얘기하면 행복하죠.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크립트 없잖아요. 정말로 30분 동안 쉬지 않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편집으로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찍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자신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못했거든요. 공부량이 늘어서 아까도 인용하는 책이 뭐예요? 죽음의 역사, 그 다음에 치매에 관한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그 노인 병력에 대한 평균 연령은 순간 그 제목을 쥐어 짜내서 생각해요. 저도 다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들매 가나요가 툭 튀어나온 거죠. 나이 들매 가나요 뭐예요? 퓰리처 파이널까지 올라간 책이에요. 구 작가님이 판권 산 책이죠. 그러니까 뭐 너무 행복하죠. 아무튼 일요일에도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들이랑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뭐 온라인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저희가 커뮤니티도 열심히 할 거고요. 이제 스터디언이라는 커뮤니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할 거예요. 거기서 구인 구직도 될 수 있는 방향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돈을 빨리 미친 듯이 벌고 싶은 게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진짜 저는 소개팅 그러니까 앱이나 웹을 진짜 무료로 완벽하게 일단은 사진 안 넣고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건 러브 팩츄얼리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거 다 사실 100억, 200억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먹고 죽을 만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세워라. 그래서 막 이제 정치로 나가고 누구 후원받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조종당하게 돼.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고 저희 제품들, 저희 책들, 저희 프로덕트들, 저희 서비스들을 많이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셔야 저희가 또 그런 거를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면은 저희가 잘 되고 저희가 잘 되면은 또 여러분이 잘 되고 이 구조를 자꾸 만들자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일요일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또 떠들어 제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또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월요일에 못 찾아뵐 수도 있어요. 또 만나요.